사실 10월이 국정감사의 달인데 국감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과는 너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국감장에서 뉴진스 한이가 출석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제 지난 5월에 하이브 소속 다른 레이블 그룹의 매니저와 마주쳤을 때 못 본 척 무시해. 라고 했다는 그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직접 증언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 했지만 한이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발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분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 뭘 죄송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죄송하실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숨기가 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뉴진스 한이 씨가 사실 베트남계 호주인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뭐 한국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 뭐 이게 좀 뭐 죄송해야 할 분들이 숨길 게 없으면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자리 피하니 너무 답답하다 이런 속내를 토로했거든요. 사실 이제 연예인이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 있는 연예인을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한희 씨가 국감에 나올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관심은 끌고 어제 오늘 뉴스가 많이 됐지만, 그러니까 한희 씨가 내가 직장 내 따돌림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한 정황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룹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회사의 높은 분이 인사를 계속 받지 않는다는 것. 물론 상처를 받고 그럴 수가 있는데 국감장에서 이게 문제 제기될 만한 것이냐,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룹과의 알력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 그룹 사람들이 이상해서 뭐 좀 사실 뭐 이 아이돌 그룹들을 잘 모르는데 그 그룹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해서 이 뉴진스를 따돌림하는 건지 한희 씨를 따돌림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거와 이게 뭐 집단적으로 완전히, 물론 하이브와 어두어 간에 민희진 사장이 엔전했던 걸 보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같이 돼가 있다면 뭔가 정황이 좀 더 있어야 회사 차원에서 완전히 더 큰 회사인 하이브 차원에서 더 한다라는 정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이 느끼는 거고, 물론 고통받을 수 있겠지만 다 그렇게 나와서 할 만한 일이냐. 물론 직장 내 따돌림을 좀 더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더 심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오히려 희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후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계약 관계라든지 고용의 형태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큰 틀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서로 존중하고, 또 직장 내 따돌림이든 뭐 직장이 아닌 어디서든지 따돌림은 없어야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한이라는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또 고용주도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또 용기를 받을 수가 있는 차원에서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본질이 조금 흐트러지고 누가 사진을 찍고 뭐 이런 다른 격가지들이 오히려 문제가 돼서 또 갈등으로 번지는 게 참 아쉬웠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감에 출석한 정인섭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사장이 이 사장 뒤에 한희 씨가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자기 같은 프레임에 넣어서 셀카를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찍고 있고, 그 셀카 찍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웃어주면서 이렇게 셀카를 찍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사장이 왜 여기 있냐 봤더니 올해 조선소에서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사망을 해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건데 지금 셀카를 찍는 게 맞냐라는 질타가 쏟아진 거예요. 이 굉장히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장에 이제 책임을 묻기 위한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데 거기서 셀카 찍고 흐뭇하게 웃고 있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게 더 부각이 됐잖아요. 그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희 씨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도가 좀 약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용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잖아요. 근데 극심한 경우가 한화오션이거든요. 5명이 했고 중대재해 문제가 돼 있고 그런데 그런 걸로 온 사장이 역시 고용 환경 때문에 그걸 증언하러 온 참고인이지만 여튼 증언하러 온 한희 씨랑 웃으면서 셀카 찍는다는 게 좀 안 맞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기 회사에선 5명이 죽었는데 우리 회사 고용 환경이 직장 따돌림이 있어요라는 분과 같이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 건 일단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로. 근데 어쨌든 저 문제 때문에 한화오션의 문제점을 저 사장님이 잘 의도와는 다르게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웃을 수 있었던 거는 쉽게 말해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내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데 우리 김동관 부회장님이 와서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희생번트 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 김동관 부회장 나와서 앉으라고 해야죠. 그분은 자기 일일 거 아니에요. 자기 회사니까. 그래서 저런 모습들은 본질을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에게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진 한화오선에서는 이제 김희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최민희 과기방통위원장도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언론사가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실세 출석부터 모든 장면들을 다 이제 라이브로 중계를 했는데 최민희 이제 위원장이 앞에서부터 이제 휴대전화 켜놓고 기다리다가 들어오면서 사진 찍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지금 사진 보이시는데 또 잠깐 따로 만나서 사진 찍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국감이 있었거든요. 이 맞나? 이거 너무 박정훈이 문제 제기한 거는 그 최민희 위원장인 과방이 회의 중에 가서 사진 찍었다라는 거고 최민희 위원장의 주장은 아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진도 이제 그럴 때 얘기다라고 하는데 만약 회의 중이 아니라면 뭐 크게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관계 제가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회의 중이 아니라면 뭐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 회의 중이라면 아무리 찍고 싶었어도 좀 참으시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최민희 의원이 그 과거에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법 활동을 했고 관심이 있었고 또 이분이 과학 이제 기술 방송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방송과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마음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이와 사진 찍고 싶어서 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한이가 등장한 그 시간에는 사실 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과방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시작됐는데 그 임무를 방기하고 한이 쫓아갔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큰 잘못이죠. 그런데 시간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팽개치고 간 건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환노의 수석 전문위원회 통해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사진은 안 찍었다고 누가 또 말을 해주더라고요. 진실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다. 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도 나왔잖아요. 어제 뭐 명태균 씨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보다 2%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육성이 뉴스토마토 보도로 공개가 됐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가 다른 인터뷰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뭐 당시 녹취를 전체를 다 공개해라라고 했지만 조작을 지시한 정황은 변함이 없어요. 뒤에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강혜경 씨한테 다 공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강혜경 씨의 범법한 혐의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시를 받아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 걸 아마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데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미공개 여론조사인데 공표하지 않은 여론조사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공표 여론조사도 표본 모집을 이제 무작위로 그러니까 랜덤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바이어스가 끼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표본 모집을 했냐 이런 부분들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에 다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안 하면 처벌됩니다. 이전에 그래서 미래한국 연구소가 여기에 대해서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표본 모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숫자를 아예 정해놓고 하라고 하잖아요. 뭐 3% 차이 나게 해줘. 실제 당시에 9월 29일 날 21년에 그때 미래한국 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그런 상태로 나옵니다. 미공표지만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미공개도 기자들 사이에서 밭으로 저 결과치가 돌아다닌다든지 또는 캠프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영향을 끼쳐요. 카톡으로도 쫙 뿌려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누가 그냥 내가 보고 말 거면 무슨 마케팅 여론조사도 아니고 굳이 왜 합니까? 이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두킹 특검 때 수많은 매크로 쓰고 뭐 댓글 단위 만들어지고 옛날에 뭐 무슨 단도 있었잖아요. 시발단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쓰고 하는데 그냥 명태균 깔끔하게 통계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이게 댓글을 하는 건 기세 싸움이잖아요. 어떤 대세론을 만들기 위한 건데 그냥 여론조사 조작해서 한 방에 만들었어요. 그럼 저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되죠. 네. 네. 저는 이게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선거 대선 전에 8일에서 9일 정도를 계속해서 자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8일에서 9일하면 정기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계약관계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국민의힘 회계 처리를 보면 이 여론조사 비용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 여론조사는 그러면 뭐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조작해도 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공개 여론조사는 선거 투표에 영향을 주지만 비공개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출마 예상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은 일부러 선거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력을 넣고요. 그 자체가 홍보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인지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내용을 들어보면 홍준표 후보보다 2% 높게 만들고 이걸 젊은 애들에서 2% 높게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태경이한테도 보여줘야 된다고 나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마 21년도 9월 29일 9월 말경에 있었던 대화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10월 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6명 중에서 2명이 컷오프 당합니다. 네. 그 컷오프 당한 사람이 하태경 후보와 최재형 후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좀 조작을 해가지고 젊은 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더 앞선다라는 것을 하태경 의원에게 보여주면서 홍준표한테 줄 서지 말고 윤석열한테 줄 서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추정컨대. 네, 추정컨대. 그리고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홍카콜라 막 이런 거 하면서 네.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있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여론조사를 보여줬는데 야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보다 젊은 애들한테도 인기도 더 많은데 해버리면 윤석열 후보의 핸디캡도 많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하태경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계기로 잣대로 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내용 이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공표라고 해서 조작하면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에요. 수사를 해서 이게 어떤 부분에 의혹이 있는지 좀 밝혀내야 이 부분이 명확해질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이제 처벌받고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전선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제 명시가 사실 57만 명 당원 명부가 홍준표 캠프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그러니까 최근에 대구시 공무원으로 영입됐던 최모 씨가 당시에 자발적으로 홍 시장을 돕기 위해서 자비로 했던 거다. 사표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거짓말이다. 무슨 소리냐. 이제 마산 뭐 동향이고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사람 서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명분은 이제 홍준표 시장 캠프에서 당시 후보 캠프에서 나간 게 맞는 것 같고요. 홍준표 당시 후보의 친인척의 지인을 통해서
또 미래한국연구소에 지인이 있어서 그쪽으로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도 나오지만 사실 명태균 씨 말이 맞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 저는 뭐 사실 이게 범법은 그러니까 명부 자체는 일반 당원이 명태균 씨할 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캠프로 안심번호를 통한 명부가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없고 실제 그렇게 다 배포를 하고 캠프 내에서 그걸로 자체 조사는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 조사를 만약 미래한국연구소에 그냥 의뢰하는 거라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따져보겠다니까 거기서 따져보면 될 일이고 그래서 뭐 이게 그 홍준표 씨 그 대구시청에 있던 분이 자발적으로 했냐 믿기진 않죠. 근데 뭐 그 파고들 정도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한 것 중에 개인 사비로 했다는 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보좌관 한 10년 넘게 해봤는데 제 주변에 한 보좌관 3,000명이 있거든요. 자기 사비로 인해서 자기 오너를 위해서 여론조사 비용 댔다는 거는 이것은 그 뭐 노벨 평화상 줘야 될 상황입니다. 진짜 그런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훌륭한 보좌관이죠. 예. 네. 아니 그런 헌신적인 보좌관이 별로 없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다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두 가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리를 위해서 일하든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홍준표 시장을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스토리를 보니까 홍준표 시장의 원래 직속적인 오래된 보좌관 그런 출신도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이 말했지만 그냥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너무 좀 다급한 해명이 아닌가. 그런데 웃긴 게요. 홍준표 시장도 검사 출신이니까 알겠지만 이거 강제 수사 들어가잖아요. 약 3일이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 추적하면 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56만 개 당원 명부가 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정당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무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선거 브로커의 거짓말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지금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윤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서 이제 명시도 그중 하나였을 거다. 거기서 이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 정치판은 원래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나 올리셨어요. 이거 다음에 지금 연일 올리셨는데 왠지 얼마 후에 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이거 상황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절명에 빠져나간 것 같아요. 고소나 고발도 하지 않겠다. 난 안 할 테니까 난 건들지 마라. 오세훈 시장도 고발장은 써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이 이제 재보궐선거 본투표 날이잖아요.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관심은 두 군데잖아요. 부산 금정구청장이 국민의힘이 이길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이기느냐. 그리고 영광군수 지금 3파전이라고 하는데 누가 될 거냐인데 저는 부산 금정구청은 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히려 최근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좀 더 커지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일단 힘을 주자라는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가 지난 총선 때도 13% 이상 차이가 났던 곳이거든요. 국민의힘이 부산 내에서도 국민의힘 지세가 강한 곳이어서 예전에 아마 김세현 의원 지역구였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상황이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선거가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졌다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큰데 한동훈 대표가 워낙 많이 찾아가서 약간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영광군수는 뭐 여론조사 형태로만 본다면 바닥을 훑고 있는 진보당이 올라가는 추세여서 그리고 사전투표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진보당의 바닥 굵기 전략이 통하고 있다. 예전에 전주울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선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위 민주당, 2위 혁신당, 3위 진보당 구도로 간다고 하면 혹여라도 혁신당이 선전할 수도 있지만 이 진보당이 일명 칼 갈아주기 선거운동으로 많이 치고 올라오는 입장이어서 혁신당의 표를 많이 갉아먹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3자 구도 속에서는 아무래도 당원이 압도적으로만은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금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엊그제 나왔던 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톡 이것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을 보는 부산 금정의 유권자들이 안 되겠구나, 회초리 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몹시 해봅니다.